오늘은 오랜만에 겟레디 위스 미를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지방 이식을 했거든요. 지방 이식을 한 지 딱 한 달 하고 2, 3일이 지난 시점인데 제가 왜 지방 이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썰도 간단하게 풀면서 영상을 찍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선크림 먼저 발라보도록 할게요. 선크림은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이 제품을 발라줄 건데 이 선크림이 이제 전부터 되게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마침 딱 며칠 전에 택배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딱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 좋고 딱 그런 다음 베이스에 좀 방해 가지 않게끔 딱 흡수가 빠르게 되면서 촉촉하고 딱 그 워터리한 느낌이어서 딱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도 좋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바르기 되게 좋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딱 이런 워터리한 타입이어서 흡수도 잘 돼서 아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굴에 살이 없는 게 되게 약간 저한테는 콤플렉스였어요. 왜냐면은 약간 여기 앞볼에 특히 살이 없다 보니까 약간 사람이 피곤해 보이고 좀 퀭해 보이고 아파 보이는 듯한 느낌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생기가 없는 느낌이랄까? 근데 그런 것들을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스컬트라랑 필러를 고민을 했었어요. 스컬트라는 콜라겐 주사해서 이제 콜라겐을 생성해내는 그런 주사인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필러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잖아요. 필러도 장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좀 약간 처진다든지 아니면은 필러가 온몸에 100% 흡수가 안 된다든지 이런 특징 때문에 필러는 좀 전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스컬트라는 약간 콜라겐 주사이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서 원래 옛날에는 스컬트라를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제 주변에 스컬트라를 맞으신 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효과나 이런 것들을. 근데 효과가 되게 미미하다고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아무래도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콜라겐을 생성해내는 주사다 보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방 이식을 진짜 한번 고민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지방 이식을 생각을 안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지방 이식 수술은 수면 마취를 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허벅지나 억밑살에 있는 지방을 채취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막 윙 돌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얼굴로 주입을 하는 수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면 마취가 필요한 수술이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바로 붙는 것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약간 힘든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지방 이식을 원래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다가 뭔가 이거 괜찮나? 라고 생각이 들 때쯤에 마침 제 친구가 이마 지방 이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마가 약간 가운데가 푹 꺼지는 상이었거든요. 그 쉐입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그래서 친구는 여기 가운데 꺼진 거를 채우기 위한 지방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하고 나서 너무 만족스럽다고 저한테 완전 강력 추천을 하는 거예요. 우선 쿠션은 지방식 쿠션을 사용할 건데 이거는 되게 얇게 발리면서 커버력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살짝 세미매트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원래 이 쿠션을 약간 세미매트한 느낌 때문에 잘 안 쓰다가 지방 이식을 하고 나서 유분기가 완전 폭발했던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 꺼내서 지금까지도 계속 잘 쓰고 있는 쿠션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추천을 엄청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그냥 일반 성형외과에서 다른 부위를 같이 하면서
이마 지방 이식을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지방 이식을 진짜 유난히 잘하는 병원을 찾아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병원을 엄청 서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도 바비톡이랑 그런 강남 언니라든지 그런 성형 어플 후기들 위주로 보고 그런 후기들을 이제 보고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비포 애프터가 내 마음에 드는 병원들 리스트를 쫙 뽑고 그다음에 그런 후기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리스트를 짜봤죠. 그러고 나서 친구들한테 만날 때마다 나 지방 이식한다. 할 거 나 요즘 병원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이제 저랑 친한 언니가 이제 자기 친구가 턱 지방 이식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과에 친구들이 다 그 병원 가서 지방 이식을 한 친구가 있다. 그 병원에 한번 물어봐 주겠다라고 해서 그 병원 이름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병원이 찾아보니까 약간 그런 성형 어플에 후기가 거의 없고 그리고 약간 그런 마케팅을 안 하는 병원 같았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그런 게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후기 이벤트 이런 거를 안 하는 병원 같아서 일단 첫 번째로 그 부분이 신뢰가 갔고 친한 언니의 지인분도 너무 만족한다고 하고 그 지인분들의 동기들도 다 그 병원 가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소문을 약간 좀 신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형 어플을 통해서 리스트를 짰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마음에 드는 병원 몇몇 곳이랑 친한 언니를 통해서 알게 된 병원 이렇게 상담을 가야 되겠다라고 리스트를 짰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실제로 방문한 곳은 2군데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그런 어플을 보고 찾은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딱 상담을 받는데 바글바글하거나 막 이런 느낌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상담할 때 약간 과잉 진료를 한다고 느꼈던 게 우선 제 고민점은 약간의 비대칭 개선이랑 얼굴 볼륨감을 자연스럽게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제가 막 이쪽에 더 살이나 그런 근육들이 많으니까 막 여기에 민트실을 3개 넣고 막 지방 이식 막 이런 식으로 막 상담을 해주는데 저는 약간 민트실? 내가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물론 당연히 20대 초반에 비해서 20대 중반은 살이 처지고 하지만 저는 벌써부터 막 민트실을 한다든지 고주파 레이저라든지 슈링크라든지 그런 거는 할 의향이 있어도 민트실을 그렇게 막 생각을 안 했는데 거의 약간 필수적인 느낌으로 막 얘기를 하시고 민트실을 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데 그 민트실을 포함한 금액으로 200만 원 중반대였어요. 처음에 알려드린 가격이. 근데 막 갑자기 후기 이벤트 어쩌고저쩌고 하겠다는 말도 안 했는데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가격대가 100만 원 초반대로 떨어진 거예요. 110만 원대? 어떻게 200만 원 중반대에서 아무리 이게 할인이 되고 뭐 당일 예약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거의 100만 원 넘게 할인이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의문점은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병원의 후기들이 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제가 그 당일에 2번째 병원을 가게 돼요. 2번째 병원은 친한 언니가 추천해준 그 지인이 했다는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도 약간 기대감을 가지고 갔죠. 근데 병원을 가보면서 느낀 게 이 병원은 지방 이식보다 지방 흡입으로 유명한 병원이구나를 좀 느꼈던 게 이제 딱 기다리면서 안내 책자들 같은 거 있잖아요. 저기에 이식에 관련된 후기보다 흡입에 관련된 후기가 진짜 훨씬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은 약간 지방 흡입, 이식, 그리고 동안 리프팅 같은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 같았어요. 이게 성형외과는 아니고 약간 클리닉 개념의 병원이었거든요. 지방 이식 후기가 막상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상담을 갔는데 근데 원래 병원 가면은 뭐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상담 실장이 먼저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그 다음에 상담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원들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기하게 이 병원은 원장님을 먼저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원장님 만나기 전에 사진 같은 거 찍잖아요. 뭐 비포 애프터 같은 거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 사진을 보면서 원장님들이 좀 더 섬세하게 상담을 해주기 위해 사진을 찍는데 근데 실은 저는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병원에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제 사진이 찍히는 거에 있어서 좀 약간
찝찝한 그런 걸 느꼈는데 이 병원은 그런 사진 찍는 거나 그런 거 없이 바로 원장님 상담을 들어간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실제로 이제 제 그런 골격이라든지 막 뼈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만져보시고 막 이렇게 엄청 뚫어져라게 쳐다보시면서 막 어떤 게 고민이냐 물어보고 그러면서 상담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도 약간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나서 제가 막 고민이랑 이런 거 말씀드리고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수면 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이다 보니까 마취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알러지 같은 거 있는지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전에 수면 마취를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약간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체크를 할 때 원래 그런 것들을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걸 뭐 상담실장님한테 전달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게 뭐 상담실장님이 체크하고 그다음 원장님이 체크하는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때 상담을 바로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다 섬세하게 물어보시면서 체크를 원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 여기서 뭔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일 예약을 안 하고 왜냐면 그때 이제 바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가지고 그런 시간적으로 이제 제가 날짜 같은 걸 생각을 하고 오겠다고 하고 이제 집에 갔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두 번째로 간 병원이 더 마음에 드는데 그 병원은 제가 느끼기에는 지방 흡입이 좀 더 전문인 것 같고 그리고 후기도 뭔가 딱 보여지는 게 없고 그리고 병원에서 보여준 후기도 눈이랑 코랑 입을 다 가리고 보여주는 이미지다 보니까 이게 약간 뭔가 아리까리하고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제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입소문 듣고 가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말도 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그 원장님이 좀 섬세하고 꼼꼼한 느낌이 들어서 아, 이 병원에서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병원을 쳐보면은 원장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에 원장님이 그날 수술 일지 같은 거를 약간 러프하게 블로그에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은 진짜 레알 지방 이식이랑 흡입의 길만 걸어온 사람이구나. 신뢰가 생긴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때 막 유튜브 촬영이라든지 그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못했거든요. 그리고 실은 제가 지금 콜라보 이거 끝나고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지방 이식을. 콜라보를 준비를 하면서 일정이 점점 딜레이가 됐어요. 제가 수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 콜라보 촬영할 때까지 좀 시간이 3주 정도 비겠는데? 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제가 다시 시간이 이제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시점이 한 2, 3주 지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한 거였거든요. 아, 저 하고 싶다 이날에 딱 말을 했는데 이제 상담실장님이 다시 한 번 더 오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상담 한 번 더 와서 상담을 하고 날짜를 잡아보자. 그래서 병원에 갔죠. 그래서 그날 이제 예약금을 걸고 두 번째 병원에서 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섀도우는 이 제품을 사용해 줄 거예요. 이거 웨이크메이크 팔레트인데 이게 진짜 딱 기본적인 웜톤 컬러들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베이직한 팔레트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베이직한 웜톤 팔레트가 없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밝은 톤. 그래서 제가 한 예약을 하고 나서 3일인가 4일 뒤인가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였는데 제 친구는 근데 이마만 지방 이식을 한 거였고 또 제 주변에 생각보다 이제 지방 이식을 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약간 걱정되는 거예요. 뭔가 지방 이식은 심지어 필러처럼 녹일 수 있는 주사가 있는 게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각 시술의 장단점을 고민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풀페이스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게 넣는다든지 뭔가 쉐입을 예쁘게 잡아주지 않는다든지 약간 이럴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수술 전날 밤에. 전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이제 유튜브에 그런 후기들을 또 엄청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부작용에 대한 영상은 당연히 진작에 보고 예약을 한 거긴 했지만 또 괜히 무서워서 엄청 디테일하게 또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지방 이식의 단점 중에 하나가 필러처럼 녹이는 주사가 없고 그런 물론 지방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은 있지만 그게 약간 복잡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분해 주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뭐 고주파 레이저 치료도 있고 그런 지방층을 녹이는 그런 레이저 치료들도 있는 걸로는 알지만 이게 완벽하게 녹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래는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영상에서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마에 좀 과도하게 이제 넣어줬는데 이마가 잘 안 빠졌다. 근데 이마에 넣고 나고 살찐 후에 이마가 이상하게 부어 보이듯이 이게 살이 오르더라라는 그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살이 쪄도 이마에는 살이 안 찌잖아요. 근데 이게 허벅지랑 억밑살에서 뽑아온 지방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게 평소에 그 부위가 좀 살이 쪘다 빠졌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얼굴에 지방을 넣으면은 그것도 똑같이 저희가 살이 찌면 여기도 지방의 크기가 커지니까 살이 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제가 몸무게가 보통은 44에서 46 안팎이에요. 그렇게 막 많이 쪘다 빠졌다 하는 체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중에 나이 들면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나이 들면 또 내가 살찌는 체질로 바뀔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나중에 뭐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갑자기 막 이마가 부은 듯한 느낌이 날까 봐 또 갑자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당일날에 가서 원장님의 상담을 한 번 더 받아봤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막 나중에 제가 또 살이 확 찔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뭔가 얼굴들이 전체적으로 부어 보이는 느낌이 날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말하니까 원장님이 그럼 과도하게 넣을 때 혹은 좀 많은 양이 들어갈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1차, 2차를 나눠서 거의 모든 병원이 이렇게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1차는 좀 자연스럽게 넣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부족하다 싶으면은 2차 때 더 채우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 이마가 부은 듯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두 번째 상담을 갔을 때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서 어느 이마에는 뭐 적당히 아니면 조금 여기 앞볼 많이 여기 옆볼 적당히 약간 이런 식으로 원장님만의 기준을 이렇게 러프하게 적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적당히도 조금 넣어주시고 많이도 적당히 넣어주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덜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수술을 하기 전에.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뭐 체지방 재고 막 여러 가지 수술 전 단계를 거치고 수술을 하게 됐죠. 근데 수술할 때 약간 좀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꼬리뼈를 통해서 뒷허벅지 지방을 채취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꼬리뼈를 살짝 째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꼬리뼈에만 그 소독약을 바를 줄 알았어요. 근데 다리 전체에 거의 소독약을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이 약간 저한테는 이렇게까지 다리 전체 다 소독약을 바른다고? 그 빨간 약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다리 거의 전체에 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약간 놀라웠다. 그러고 나서 수술을 하고 나서 깼는데 그때 원장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제가 적당히 자연스러움을 추구를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덜 넣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마에 다른 사람들이 보통 20cc가 들어간다 하면은 저는 11cc 정도만 넣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20cc를 넣는다고 해서 20cc가 전체 다 생착이 되는 게 아니고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넣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간 거에 거의 반이 들어가서 붓기도 좀 덜 부은 편이라고 하고 네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한 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고 그래서 나중에 뭐 지방 이식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는 이마에 미간 보톡스를 안 맞고 그냥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제가 무언가를 집중을 하면은 약간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쳐다보거나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컴퓨터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살짝 그 주름대로 약간 지방이 좀 빠진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자세히 봐야지. 나만 아는 그 정도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살짝 아쉬워서 다른 분들은 만약에 지방 이식을 나중에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서 뭐 미간 보톡스는 서비스로 놔주시는지 아니면 돈을 추가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간 병원은 2차 때도 생지방을 뽑아서 사용을 해요. 냉동 지방이 아니어서 또 2차 때 또 그 행동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꼬리뼈에서 또 지방을 채취를 해서.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저는 허벅지가 더 아팠거든요, 얼굴보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2차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게 생지방이라고 또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지방 이식을 했을 때 몸무게가 44kg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뺄 지방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왼쪽 허벅지에 지방을 뽑는데 이거를 엄청나게 뭐 많이 뽑는 게 아니어서 한쪽에서만 뽑는다고 해서 절대로 외관적으로 이게 차이가 나거나 티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하면은 왼쪽만 뽑고 왼쪽 부족하면 오른쪽도 뽑아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왼쪽에서만 뽑아서 했는데 그럼 다음번에 할 때 오른쪽에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2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더 망설여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허벅지가 더 아프다고 했잖아요. 제가 수술을 했던 병원이 또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병원은 허벅지가 아픈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간 병원에서 허벅지가 더 아플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바로 딱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의 그런 실은 뭐 크게 뭐 영향이 간다든지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좀 더 솔직하고 섬세하게 챙겨주는 느낌이 좀 더 신뢰가 가는 느낌이 전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허벅지가 얼마나 아팠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흡입하면 더 아프다고 해요. 왜냐면은 거의 없는 거를 거의 긁어모아서 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벅지 같은 경우에 더 아플 수도 있고 멍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이제 보니까 허벅지 뒷면이 진짜 거의 다 시퍼렇게 멍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막 저는 그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살면서 이렇게 크게 멍든 건 처음이었고 근데 저는 진짜 그 처음 수술하고 딱 일주일이 너무 아팠어요. 얼굴보다 저는 허벅지가 더 아팠는데 이게 약간 저희가 운동 엄청 막 열심히 하고 나서 딱 그 알배겼을 때 만약에 배에 알배겼으면 이렇게 누울 때마다 아프고 다시 일어날 때마다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허벅지 뒷면이 아픈 거예요. 그럼 자리에 앉을 때마다 아프고 그다음에 맨 처음 한 하루 이틀은 누워있을 때도 꼬리뼈랑 이 허벅지 뒷면이 이제 눌러지니까 그 압박 때문에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정도로 아픈 거는 여러분 이게 저만 또 유독 더 아프다고 느낀 거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근데 이런 점도 이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번은 제가 수술하고 한 3일째 된 날이었을 거예요. 버스를 타고 이제 나가는데 저희 집 앞 그 입구가 방지턱이 진짜 많거든요. 그럼 버스를 지나갈 때도 이제 방지턱을 한 3, 4개를 이렇게 지나서 가야 돼요. 근데 그 방지턱을 이제 지나갈 때마다 사람 몸이 약간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붕. 근데 방지턱이 이게 뜨고 이렇게 내릴 때마다 그 조금 움직임도 허벅지에 이제 이렇게 압박이 가서 허벅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지턱 할 때마다 이러면서 아파가지고 그 정도로 저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그런 점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방 이식은 한 번 생착이 되면은 그게 거의 평생 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또 자연스러운 느낌도 장점이지만 한 번 과하게 이제 지방이 들어가거나 생착이 되면은 그게 또 그것만에 또 녹일 수 있는 바로 해결이 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지방 이식의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고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뭔가 쉽게 그럼 나 지방 이식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컨디션이랑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뭐 지방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고 또 여러분들만의 리스트를 뽑아서 상담을 가고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병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는 거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죠? 3주차, 그러니까 2주차 때까지는 큰 붓기가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주차 때는 좀 약간 탱글탱글한 느낌이 있고 확실히 딱 한 달이 지나니까 완전 그제서야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앞볼이 완전 볼록 그 튀어나와서 이거 이대로 생착되는 거 아니지라고 엄청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바로 이제 3주가 넘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고 확실히 처음에 했을 때보다 한 2주차, 3주차 때보다 이런 볼륨이 좀 더 죽긴 했거든요. 근데 2차를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이마가 생착이 좀 덜 된 느낌이에요. 뭔가 여기 가운데가 살짝 꺼진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이마만 나중에 뭐 미간 보톡스를 받고 좀 빠진 부분들 같은 느낌만 살짝 할지 안 할지는 고민이 되지만 이 살짝을 넣자고 또 수면 마취하고 지방 빼고 또 허벅지 아프고 이런 생각하면은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눈썹을 그렸고 제가 여태까지 눈썹 브로우를 힌스랑 라카 제품들을 즐겨 썼는데 오늘은 좀 뭔가 새로운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클리오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 클리오 브로우 카라가 얘도 고정도 잘 되고 좋은데 무엇보다 컬러를 진짜 확실하게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컬러를 좀 확실하게 바꾸는 게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 브로우 카라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게 소리 진짜 작거든요. 진짜 작은 소리인데 확실히 소리 작아서 그런지 이게 정말 꼼꼼하게 컬러를 바꿔주는 느낌? 그래서 실은 이 바꾼 이거 내추럴 브라운 컬러는 저한테 살짝 밝은데 그래도 약간 여러분들에게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마스카라는 롬앤 제품 가지고 왔어요. 요즘 롬앤 제품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한 올 한 올 깨끗하게 올라가면서 되게 예쁘게 이렇게 쫙 올라가게끔 또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한쪽, 안 한쪽? 그다음에 오늘 블러셔는 퀴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해줄 거예요. 요즘 제가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는 비포 블러싱이라는 컬러예요. 약간 이런 살구, 생기를 줄 수 있는 이런 살구 컬러인데 이 텍스처가 약간 크림 타입이거든요. 엄청 부드럽고 저는 약간 스펀지로 바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뽀얗게 또 마무리가 돼서 요즘에 이거 엄청 좋아하고 저는 이 포렌코즈 이 블러셔로 되게 잘 사용하거든요. 딱 아무래도 크림 타입이다 보니까 이런 퍼프가 되게 좋고 근데 이거 할 때 너무 세게 해서 하면은 완전 퍽 하고 색깔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살살살살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은 엄청 예쁘게 블러셔가 발라줘요. 다음에 립은 어뮤즈의 듀 벨벳 서울러라는 컬러를 발라줄게요. 약간 이런 코랄 MLB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전에 광고를 진행하긴 했었지만 딱 바르고 나서 벨벳 텍스처로 변하거든요. 텍스처도 마음에 들고 또 자연스러운 느낌의 벨벳이어서 제가 최근에 솔티앤페블 파워스토어에 가서 이거 원피스랑 다른 제품들 몇 개를 사서 왔거든요. 근데 원피스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원래 이거랑 하늘 색깔이 있거든요. 근데 하늘 색깔을 살지 이거를 살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직원분께서 원래 이제 오렌지 컬러가 은근 안 맞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오렌지 컬러 너무 추천드린다고 하고 또 친구들도 무조건 오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렌지 컬러를 구매해서 왔어요. 그러면은 실은 지방 이식한 지 또 한 달이 딱 됐는데
실은 확실히 2주차, 3주차 때 비해 붓기도 확 빠지고 지금 딱 안정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도 뭔가 제가 하기 전이랑 지금이랑 확실히 차이가 여러분들도 느껴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지방이식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